안녕하세요. 법의 대화 이재만입니다. 25살 젊은 나이로 가수 겸 배우인 설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설리는 1994년생으로 2005년에 서동요로 데뷔를 했고 2009년에 걸그룹 FX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악플에 시달리다가 2014년에 활동을 중단했죠. 그리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악플에 대한 프로그램의 MC를 맡으면서 아주 활동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결국 악플에 의해서 세상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악플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악성 댓글이죠. 근데 악플은 일종의 독플입니다. 독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 주변에 이렇게 독플이 한번 심겨지면 결국 또 지속적으로 독플이 심겨져서 그 독플의 숲속에서 독향을 맡게 되면 결국 서서히 죽어가다 끝내는 세상을 하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악플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25살이라는 그 젊고 여린 여배우가 결국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본인 혼자 쓸쓸하게 마치 시베리아 벌판의 눈보라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아주 춥고 외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가슴이 좀 아려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악플은 이렇게 끊임없이 있었을까? 물론 악플러들은 일반 현실 세계에서 본인이 좌절감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패배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살다 보면 누구나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끼죠. 그러나 그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보통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좌절감이나 패배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 패배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런 댓글들을 담고 또 댓글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몰래 바라보면서 어떤 쾌락을 느끼는 일종의 관음증, 이런 것들 때문에 악성 댓글은 이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더더군다나 이 댓글 중에서는 포털에서 또 뭐 베스트 댓글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 배댓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배댓이라는 것은 공감수가 많을수록 이제 제일 맨 위에 이제 올라가죠. 근데 공감수가 많으려면 아주 뭐랄까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자극적인 글들이 이제 베스트 댓글이 되니까 점점 본인이 베스트 댓글이 되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고통을 주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최근에는 기사를 기사로 보지 않고 댓글부터 봅니다. 그 베스트 댓글을 보면서 그 댓글이 마치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이냐. 그러다 보니까 또 포털은 포털대로 베스트 댓글이 있어야 클릭수도 눌러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본인 포털의 수익도, 광고 수익도 있고 뭐 다 수익에 관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방치한 경우도 있었죠. 결국은 이 댓글이라는 것은 악플러들 뿐만 아니라 포털, 그리고 이 포털을 뉴스를 소비하는 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뉴스로서는 뉴스를 생산하는 또 뭐 인터넷 매체들의 경우에는 또 이런 베스트 댓글을 또 기사화해서 또 인터넷 신문사에 또 수익을 창출하고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톱니바퀴처럼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이렇다면 그러면 해결책은 악플러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서 그들로 하여금 댓글을 잘못 올리면 전과자가 돼서 평생 전과자로서 사회생활하거나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죠. 포털의 경우에는 베스트 댓글 제도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또 댓글도 이 보통 공감수 많은 거를 베스트 댓글로 하지 말고 자체 내에서 심사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또 정말 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댓글을 베스트 댓글로 하든지 아니면 댓글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제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이걸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의 과태료를 매겨서 결국은 수익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매기면 모니터링을 그만큼 더 잘할 거니까 포털한테도 그런 의무를 지우게 하고, 또 당사자한테, 그 악플러들한테는 처벌을 강화하고, 또 그들한테도 민사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결국 악플을 잘못 올리면 형사처벌도 받지만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돼서 본인의 월급의 상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배상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만들 수 있고, 또 요즘 이제 법을 바뀌어야 된다 하고 가장 그 강력하게 나오는 주장이 댓글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과거에 사실은 인터넷 실명제가 제도화됐었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나서 다시 이제 인터넷 실명제가 이제 위헌으로 돼서 결국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문제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태우는 격이라는 것이죠.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정말 많은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어서 이 위축되는 그런 장점이 악플 몇 명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보다 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 댓글 실명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댓글 실명제를 지금 다시 제도화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위헌 소송이 들어갈 테고, 위헌 소송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하니까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댓글 실명제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댓글 실명제라는 것은 뭐냐면, 댓글 실명제에 의해서 본인의 누군지 자기 글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책임이라는 것은 민형사적 책임인데, 지금 댓글을 잘못해서 명예훼손이 되면 처벌이 대부분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정도. 근데 정보통신망 촉진 및 그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규정에 의하면 허위 사실로 결국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규정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뭐 100만 원 뭐 이런 벌금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원에서도 댓글 실명제를 제도화하지는 않아도 댓글 실명제를 제도화하는 것처럼 댓글 잘못 써서 징역 7년, 누군가가 시범 케이스로 징역 7년형을 받으면 댓글 아마 상당히 줄을 겁니다. 징역 아마 1, 2년만 돼도 댓글 많이 줄을 거예요. 근데 명예훼손이라는 거 지금 100만 원 뭐 이 정도 하고 시형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 예전에 돈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지 남의 돈을 담 넘고 넘어가서 돈을 뭐 한 몇십만 원 훔쳐갔다 그러면 바로 구속영장 치죠. 근데 댓글로 인해서 상처받는 연예인들은 누군가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지갑에 있는 돈 100만 원 가져가도 그것 때문에 자살하진 않아요. 댓글 때문엔 자살을 합니다. 그렇다면 댓글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아직도 댓글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 극단적 선택하고 설립법을 만들자, 뭐 국회에서도 위반하겠다, 막 이러니까 이젠 이런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재판부도 중하게 처벌할 겁니다. 악플러들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인생에서 정말 큰 장애를 받게 돼요. 취업도 하기 어렵죠. 명예훼손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어느 회사가 그걸 취업을 시키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씩 실형 선고가 나오기도 해요. 이경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한 경우도 실형이 나왔고, 설현 씨에 대한 것도 실형이 선고됐었죠. 그 다음에 타지니어라고 그래서 타블로가 뭐 스탠퍼드 대학 나왔냐 그러는데 뭐 안 나왔다 그래. 그 타블로 아버님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결국은 실형 선고 나왔죠. 지금은 서서히 댓글에 의한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의 명예훼손에 의해서 서서히 그 실형 선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실형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이 독초를 심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악플을 올리는 것은
그 사람한테 주변에 독풀을 심는 거예요. 독초를 심는 거예요. 그 독초가 늘어나면 독향에 의해서 결국 이런 설리 25살입니다. 25 여배우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누가 가서 욕을 했거나 협박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악플로, 물론 이제 그 댓글을 쓰는 사람은 이게 무슨 상대한테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의 상처를 주는 거냐. 그렇지만 이 독풀 때문에 극단적 선택한 배우들 많습니다. 이것은 상대방한테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독풀을 여러 명한테 자꾸 심는 사람들은 연쇄살인마나 다른 바 없습니다. 연쇄살인마들은 상대방을 죽이는,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본인이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느껴서, 연쇄살인마들은 실제적으로는 본인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쇄살인마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화성 연쇄살인마가 중단됐을 때 저 연쇄살인마는 죽었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있어서 이 화성살인 사건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연쇄살인마는 본인이 중독되면 여기서 끊지 못한다는 걸 알죠. 댓글에 중독되면 이것도 연쇄살인마라 다른 바 없어요. 댓글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댓글을 계속 한다면 이 명예훼손, 지금 보면 영혼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한테는 영혼살인이에요. 일반인보다도 연예인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과거에는 고소하는 거 굉장히 꺼렸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중 사랑 속에서 성장했는데 대중의 한 사람인 네티즌을 고소한다는 걸 꺼렸죠. 또 고소를 하면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뭐 그런 것까지 고소해 그러면서 또 그 내용이 자꾸 퍼지니까 자꾸 안으로 움츠러들고 혼자서 그것을 안고 있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독풀을 심는 사람들은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오죽했으면 설립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안이 지금 법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연예인들이 독풀에 대해서, 독풀을 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소속사도 적극적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한번 고소하면 선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풀 잘못 심으면 전과자 됩니다. 전과자 되면 취업하기도 어렵고 평생 그게 본인의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독풀을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인식이 일반화돼야 돼요. 그리고 악성 댓글은 상대방에 대한 영혼살인이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되면 독풀을 심을 때마다 내 마음이 연쇄살인마처럼 내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중독된 게 아닌가 하고 자기를 자꾸 절제하다 보면 그러면 점점 이 악플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하게 처벌하는 법보다도 또 인터넷 실명제보다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이 처벌은 지금 이미 처벌 규정이 7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니까 최고형 7년, 댓글로 7년형을 만약에 선고를 한다 그러면 살인의 경우에도 뭐 징역 5년,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데 댓글은 7년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댓글 때문에 7년형을 선고받는다면 댓글은 뭐 거의 없어질 텐데, 물론 이제 그렇게 7년을 선고하기는 다른 형벌과의 양형상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25살의 세상을 마감한 설리를 생각하면서 독풀을 심으려고 독풀을 손에 쥔 사람들 심지 말고 그것을 버려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